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30일 마지막 날이죠.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자, 월요일이기도 하지만서도 월봉이 또 형성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죠. 사실 종가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15만 9,600, 15만 원대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는 그렇게 안 드는데 글쎄요, 이번 이 상반기 때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이 상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여러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본다라고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 그리고 뭐 전쟁, 그리고 트럼프 관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물론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런 순간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면서 IRA에 대한 약간 불안감도 좀 있었고 불확실성도 있었고 그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상반기에는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의 어떤 그 기업들 특히나 이 셀트리온의 실적 그러니까 1분기 때는 아마도 이런 그 합병에 대한 이런 감가 상각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좀 많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진펜트라가 이제 미국에서 정착하는 단계에서 좀 빠르게 지금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 기대감 진펜트라도 조금씩 이제 살아나줄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ADC 이쪽으로 임상이 또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CDMO 사업에 대한 또 하반기에는 또 내용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또 실적 성장세 아무래도 합병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다 이제 들었고 이제는 이제 재고 마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이 과연 이제 어떻게 나와 줄 것인가? 7월 달부터 요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이 과연 1조 원대를 훨씬 더 상회하면서 나와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7월 달부터 이제 시작될 이 하반기에 뭐 초반에 어떤 있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9월 정도면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고. 하여튼 요런 내용들이 하반기에는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뭐 90% 이상 보고 있는 만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선방하는 셀트리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좀 악재 아닌 악재가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자, 요 내용이 있었어요. 셀트리온도 아일리아 865 특허 무효화 실패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뭐냐면 자, 리제네론의 이제 865 특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일리아 관련한 특허입니다.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유리 채광 내에 이제 투여 제형에 관한 이런 핵심 특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도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포마이콘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기각이 됐어요. 결국엔 이 특허가 있기 때문에 너네들 미국에 출시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셀트리온도 잇따라서 지금 현재 865 특허로 인해 갖고 지금 미국 출시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연방 법원이 이 아일리아의 865 특허, 그 리제네론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특허에 대한 이런 유효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유효성 인정을 하고 셀트리온에 있어갖고 가처분을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포마이콘 역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셀트리온과 같이 그 무효 심판에 대해서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 판결은 연매출 6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습성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을 포함한 여러 심각한 연구 질환의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리아에 대한 리제네론의 시장 독점권을 사실상 유지를 해준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1월 29일 날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 역시나 이게 판례가 중요한 게 이런 판례로 인해 갖고 셀트리온의 CTP42 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갖고 CTP42에 대한 미국 출시에 대한 무기한 연기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매출 기회를 어느 정도 좀 상실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갖고 셀트리온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몇 가지가 안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임의적 심사 거절 반대 의견을 또 제출을 했다. 이후에 리제네론 같은 경우는 임의적 심사 거절 답변서를 또 제출을 했고 셀트리온도 임의적 심사 거절 반대 의견을 재차 제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즉각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이제 항소를 제기하고 하지만 올해 이제 3월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원심을 유지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 이제 암젠의 경우에는 이제 865 특허를 회피를 했는데 바이오콘은 리제네론과 합의를 통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예사필리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뭐 삼바라든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바이오콘 같은 경우는 합의를 했네요. 그리고 암젠 같은 경우는 865 특허를 회피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셀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리제네론이랑 이런 직접 이 협상을 해갖고 뭐 로열티를 뭐 지급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이 어떤 위기를 좀 타개해야 되지 않을까. 뭐 물론 그 소송적으로도 뭐 취할 것들은 뭐 취하지만 지금 역시나 이게 판례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특허 회피 기술을 또 개발을 한다. 요거 같은 건 어쨌든 돈이 드는 부분이라서 사실 셀트 입장에서는 이걸 할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암젠처럼 이게 865 특허를 우회하는 이런 새로운 제형을 개발한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그 미국 시장 됐다 들어서 안 간다. 유럽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쪽으로 좀 집중하는 거. 아일리아 시밀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아일리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연간 이제 10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좀 기록하는 굉장히 좀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이번 이 패소로 인해 갖고 리제네론의 이 아일리아의 어떤 독점이 더욱더 이제 공고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런 진입 장벽이 좀 그때까지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특허 만료 내용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과연 이제 셀트리온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삼바라든지 뭐 삼천당 제약도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유플라이마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라리 뭐 좀 유럽이라든지 뭐 인도 뭐 저쪽에 이제 브릭스 쪽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더 빠른 판단일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약을 잘 만들고 뭐 바이오 베터에 대한 효능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빨리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콘처럼 이제 2026년도에 이제 출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하고 이런 로열티를 좀 지급하는 이런 좀 부분들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요즘 지주사들 굉장히 잘 나가죠. 지금 삼성 기업 집단명, 대기업 집단명으로 이제 봤을 때
지금 셀트가 원래 10위였는데 이 네이버한테 밀리면서 11위로 이제 내려갔어요. 이런 식으로 11위로 내려가고 작년만 해도 이제 6위 정도 됐는데 지금 10위권 밖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상반기엔 좀 선방해서 다시 10위권을 좀 다시 진입을 해주는 그런 좀 기염을 토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2조 돌파, 화이자 수입 1위 탈환, 의약품 생산 32조 원 신기록. 자, 그래서 2024년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이 전년 대비 7.3% 증가한 32조 8,62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 이 중에 셀트리온이 2조 5,267억 원으로 생산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고수를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제약이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입 증가로 수입 실적 1위를 탈환을 했다. 뭐 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독주 체제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이고, 마찬가지로 이 주력 제품 램시마주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내었다. 뭐 요 정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셀트리온 차트 보겠습니다. 21선을 가까스로 좀 지켜주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주봉상으로는 아직까지는 21선 회복세가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5일선은 뭐 어느 정도 지켜줬지만 아직까지 21선 구간 회복이 안 됐다. 이번 주에 과연 돌파가 나오는지, 혹은 재차 밀리고 여기 지금 갭 구간을 메꾸고 다시 올라가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월봉상으로는 일단 121선 구간을 좀 회복세로 보여주고 있지만 5일선 그리고 이제 61선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국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급을 이제 보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패시브 자금, 금융 투자 베이스로 한 이런 좀 패시브 자금들은 일정 부분 들어왔고요. 그리고 보험 투신 사모펀드 조합의 매수세도 오늘은 괜찮았네요. 다만 오늘은 개인 창구랑 이제 외국인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윗꼬리를 좀 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수급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조금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면서 공매도가 일정 부분은 거래량 대비해서 10% 이상씩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자사주를 사는 만큼 공매도를 치는 것 같은 느낌도 어느 정도 들고요. 자사주 매입이 오늘도 한 5만 주 정도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5만 6천 주 정도 기타 법인 창구에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공매도들이 일정 부분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창구별로 이제 보게 되면 자, 오늘은 맥커리, JP 모간 서울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갖고 5위를 보게 되면 JP 모간 서울 뭐 이쪽에서 좀 대부분 다 공매도가 이쪽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은 이 보험 투신 사모펀드 조합의 수급이 연달아서 이제 들어왔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최근 들어갖고 전체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신용이 꽤나 이제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용 잔고, 융자 잔고가 지금 대략적으로 20조 정도 되거든요. 고객 예탁금이 이제 곧 이제 70조를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70조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융자 관련해서는 뭐 셀트리온 자체가 신용잔고 그렇게 높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뭐 여러분들이 우려할 거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홀딩스 대주주인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제 지분율이 22.9% 정도, 거의 한 23% 정도 대주주 물량이 이제 23% 정도 있고 서회장이 한 3.9%, 스킨큐어 2% 정도. 나머지는 임원들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사실 대주주 물량이 막 50%까지 막 올라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한 30% 이내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데 K제약 바이오 2분기도 호실적을 예고한다. 자, 그래갖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분기 연결 매출 1조 64억 원, 영업이익 2,500억 정도로 전년 대비 15%, 24% 정도 증가한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뭐 요 얘기 나와주고 있고, 현재 제품 품목 다각화로 인해 갖고 매출 가이던스 5조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서 스테키마, 유플라이마, 베그제마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신규 제품군들도 출시 직후 유럽 매출 200억 원 이상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IRA 이로 인한 약가 인하 기조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 있어서는 호의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약가 인하는 대부분의 고가 신약으로 표적이 되고 있으며 완전한 약가 할인도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서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이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으로 꼽힌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웬만하면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안 써주는데 그래도 올해 한 5조 가이던스는 유지를 해준다.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셀트리온 영상은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하반기 때부터는 조금 더 개선된 수급, 개선된 실적, 개선된 주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7월 달에는 정말 먹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기 매매도 진행을 하고 수익 매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좀 들어오셔 갖고 체험을 좀 해보실 분들은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제가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셔 갖고 들어와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